얘부터 해볼게요. 축차데이. 얘는 이제 내신에만 나오는 거, 지금부터 하는 거는 내신에만 좀 나오는 건데, 축차 대입이라고 있어요. 얘는 뭐냐면 과정이 이렇게 되는데, 대입을 하고 더하거나 곱하는 거예요. 양변을 더하거나 곱하면 소거가 된, 다 지워지는 이런 형태인데, 두 가지 형태만 좀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식이라고 해볼게요. an 플러스 1이 an 더하기 2n이다. 우리 아까 썼던 이런 식. 예. 근데 이게 이제 개차수열 형태이기도 한데, 요거를 이제 축차 대입으로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1부터 쫙 집어넣는 거거든. 그럼 봐봐, 1 집어넣으면 A2는 A1 더하기 2죠. 이렇게. 그 다음에 A3은 A2 더하기 4가 될 거고, A4는 A3 더하기 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쭉쭉쭉쭉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AN을 구하고 싶다. 그럼 AN을 구하면 여기는 AN-1 더하기 여기가 2배의 n-1을 집어넣은 거니까 n-1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얘를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싹 더하는 거죠. 양변을 더한다 라고 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는데, 보면 여기에 A2가 있고 여기도 A2가 있죠. 그지? 날리세요. 여기 A3이 있고 여기 A3이 있죠. 날리세요. 이런 식으로 지워지죠. 그러면 이제 왼쪽에는 누구만 남냐면 AN만 딱 남거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얘는 AN에다가 남은 거 쫙 써보면 첫째 양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쭉쭉쭉 가서 맨 끝에 2의 n-1까지 이렇게 이제 되겠네. 근데 이제 뒤에 거를 조금 예쁘게 정리를 하면 이게 A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시그마로 표현을 좀 해볼게요. 시그마로 표현하면 처음에 2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2, 4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를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n-1까지 하고 2K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축차 대입법.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 요게 이제 각 항의 차이잖아요. 각 항의 차이. 뭐냐면 얘를 넘겼다고 치면 A2에서 A1을 뺀 거고, 얘를 넘겼다고 치면 A3에서 A2를 뺀 거고, 얘를 넘겼다 치면 A4에서 A3을 뺀 거잖아. 그러면 이제 숫자들이 2, 4, 6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치? 그러면은 이제 차이가 등차인 거죠. 그래서 이런 수열을 뭐라고 부르냐? 개차 수열이다 라고 부르는데, 뭐 용어 자체는 모르셔도 됩니다. 네, 교육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알았죠? 예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수능엔 절대 안 나와요. 네, 수능엔 절대 안 나오고 내신에서, 이제 내신에서는 가끔 가다가 이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해봅시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고, 요번에는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네. 3n 곱하기 an. 이제 앞에 식이 곱해진 거거든? 얘는 이제 똑같이 축차 대입하면 A2는 3 곱하기 A1, A3은 뭐가 되겠어? 여기가 3에 곱하기 2니까 6이겠죠? 6 곱하기 A2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4는 뭐가 되겠어요? 이 친구가. 여기는 9 곱하기 A3. 이런 식이거든. 됐니?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서 AN이죠. 그럼 AN은 3 곱하기 n-1 곱하기 A 뭐가 되냐면 n-1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똑같이 축차 대입을 샥 해요. 똑같이 하면 A2, A3, A4 이렇게 쫙 곱하는 거죠. 이번엔 곱하는 거, 더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도 A2, A2 있으니까 날아가고 날아가고 날아가지.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정리하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 이 친구는 그냥 AN에다가 A1 빼고, A1 있으니까 얘 빼고 얘네를 다 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 곱하기 6 곱하기 9 곱하기 이런 식으로 가서 3의 n-1 요걸 샥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A1 이렇게 남는 거죠. 됐니?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거는 정리를 해보면 뭐가 되냐? 얘는 3 곱하기 6 곱하기 9 곱하기 해서 n-1까지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3으로 묶어. 그럼 3으로 묶었다 치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가서 n-1까지다. 여기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그죠? 그러면은 이거 우리 뭐라고 불러? 팩토리얼. 기억나? 고1 때 배운 거? 팩토리얼.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A1이 되고 얘는 얼마가 될 거냐면 3 곱하기 n-1의 팩토리얼 곱하기 A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네, 뭐 어떻게 하는지만 알면 돼요. 축차 대입은. 숫자 하나씩 집어넣어가지고 더하거나 곱하거나.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뭐 그냥 하나는 안 쓸게. 만약에 요거 참고, 지금 요거는 이제 팩토리얼 형태가 나오는데, 만약에 an 플러스 1이 자 이럴 수도 있죠. 얘는 3n이잖아. 근데 3n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지. n제곱꼴. n제곱꼴 나오면 얘는 이제 뭐가 될 거냐면 3의 제곱, 3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얘는 무슨 꼴이 될 거냐? 등비. 예, 등비꼴이 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 방식은 똑같다라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결론. 모양을 잘 보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점화식의 모양이 첫 번째가 an 플러스 1이 있고 an에다가 더하기, 보통 이렇게 많이 써주거든. fn꼴. 즉 n에 관한 식이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이 있고 fn 곱하기 an 요런 꼴.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식의 형태가 이 친구의 모양이거나 이 친구의 모양이라면, 요 둘의 모양이라면 여러분은 요거 보신 다음에 얘는 그냥 숫자 하나씩 대입해서 축차 대입으로 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 수 있겠죠? 정리하시고요. 내신용입니다. 알겠지? 내신용. 여러분들 일단 정리하면서 들으시면, 그 수열이 특히나 학교 내신이랑 수능이랑 온도 차이가 되게 심하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특히 어디가 심하냐면, 일단 뭐 첫 번째가 등비 수열, 등차 등비에서 이제 등비 수열에 보면 원리합계 있잖아요. 원리합계라고 있거든. 돈 계산하는 거, 이자. 그거 내신에서 되게 잘 나와. 학교 내신에서 한 문제씩 꼭 나오는데 수능에 절대 안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발견적 추론, 그 시그마 쪽에 가면 뭐 이상한 수열들 많아요. 원래 예전에 교육과정 있던 거, 뭐 방금 전에 얘기한 개차 수열, 그 다음에 군 수열, 그 다음에 몇 급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근데 센이나 이런 데 보면은 있긴 있어. 센이나 보면 이런 데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교육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몇 급수를 구해라. 이런 거가 문제에서 나오진 않거든. 근데 이제 이런 거지. 몇 급수가 뭐냐면 나중에 다 설명해 줄 건데 등차 곱하기 등비꼴이거든. 몇 급수라는 게 등차 곱하기 등비꼴이야. 그러면 이제 그거 푸는 법을 이제 니네가 알고 있어야 되냐 아니면 몰라도 되냐라는 거에서 이제 좀 혼란이 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내가 다 가르쳐 줄 거예요. 네, 다 내신에 나올 만한 건덕지가 1%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다 가르쳐 줄 거거든. 근데 여러분이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학교 수업 잘 들으세요. 알았죠? 학교에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요새 트렌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예 수능형으로 그냥 수능 스타일로 수열을 출제하시는 학교가 있고, 반대로 예전에 내신에서 조금 유행했던 것들, 조금 이제 지역적인 거, 마이너한 주제들, 내가 말한 군수열, 몇 급수 이런 것들 내시는 학교들, 이렇게 조금 나눠지거든, 투 트랙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학교마다의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시면서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부교재가 있는 학교다. 근데 부교재에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럼 공부하셔야 돼요. 네, 부교재에 있다 그러면 공부하셔야 되고, 교과서에 만약에 있다. 혹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하셨다. 그러면 그거 공부하셔야 돼. 알았지? 근데 수능에는 절대 안 나옵니다. 네,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능은 절대 안 나와요. 그런 애들이. 원리합계, 몇 급수, 군수열 이런 거 1절 안 나오거든? 알았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 거고, 얘도 안 나와요. 수능에는. 내신엔 나올 수 있고. 알았지?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내신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해봤고, 이제 수능 얘기를 좀 할게요. 수능이면서 동시에 고난도 문제.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론이라기보다는 이제 모의고사 4점짜리 수준의 4점 이상 되는 고난도 문제, 이 고난도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한 태도, 습관을 좀 정리를 해드릴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부터 우리가 식을 보고 이렇게 관찰하고 이렇게 대입을 하자. 약간 행동 강령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놔. 이거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하자라는 거야. 첫 번째. 자, 점화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규칙성이 뭐냐? 가장 많이 나오는 규칙성이 바로 첫 번째가 주기성입니다. 네, 제일 많이 나와요. 주기성. 그래서 쌤은 기준점을 이렇게 잡는데 A12, A12 이상의 항을 구한다면, 즉 문제에서 니네한테 A4를 구해봐, A5를 구해봐. 그러면은 그냥 대입해가지고 풀거나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12번째 항 이상 되는 항을 구해봐, A12를 구해봐, 아니면 아까 문제처럼 A35를 구해봐 라고 한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주기와 관련된 문제일 거다라는 거. 아주 높은 확률. 한 열의 9은 그래요. 그러면 내가 문제를 딱 읽었을 때 A34번째 항을 구해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은 무슨 생각 딱 떠올리면 되는 거야? 주기가 뭘까? 이거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주기성이 있나? 알았죠? 설마 진짜로 34까지 일일이 다 대입해서 구해라? 에이, 그런 수가 없어요. 알았지? 그러니까 기준점을 딱 잡아주는 거야. 12번째 항 이상. 알았죠? 네, 이렇게. 그래서 주기 찾는 건데, 그럼 주기 찾는 거 어떻게 하나요? 간단합니다. 주기 찾는 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하고 나열하는 방법이 최고예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대입하고 나열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때까지 주기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 네, 그냥 별거 없습니다. 이것만 잘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정리하시고 두 번째. 여기 가장 기본. 자, 두 번째는 뭐냐?
숫자의 흐름을 관찰하세요. 근데 숫자의 흐름이라 함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써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 양, 반복되는 거. 그 다음에 홀, 짝, 규칙성. 그 다음에 증, 감. 이겁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딱 봤을 때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숫자가 흘러가는지를 니네가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거든? 알겠니?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됐나요? 자, 그거에 대한 예시를 좀 볼게요.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걸 보시냐? 자, 눈으로 한번 쫙 훑어볼게. 먼저 3페이지 잠깐 봐봐. 3페이지 보시면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딱 봤을 때 뭐야? 거기 체크해야죠. n이 홀수, 동그라미. n이 홀수, n이 짝수. 아, 홀짝 규칙성이구나. 이런 식으로 체크해 가시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넘겨봐. 그 다음에 11번. 10번도 그렇고 11번 보세요. 11번. an이 정수, 정수가 아닌, 동그라미. 정수, 정수가 아닐 때. 요런 것도 있다라는 거. 됐니? 자,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an 플러스 3, 그 다음에 2분의 an이죠. 그러면 a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a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홀짝 규칙성이죠. 됐나요? 그 다음에 넘겨봐. 15번. 자, 15번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an이 음수, an이 양수. 자, 그럼 이제 숫자를 어떻게 관찰하나를 내가 보여드릴게. 15번 문제 잠깐 볼래? 여러분 문제 풀 때요.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점화식을 보고 숫자가 어떻게 흘러갈까? 이거를 보면 되거든? 이게 진짜 중요한 마인드야. 이거는 수능, 내신 할 거 없이 고난도 점화식을 풀 때 가장 기본 마인드는 식을 보고 숫자가 어떻게 흘러갈까를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내가 식을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 그 15번 문제에 뭐 필기는 앞장에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이거 15번 풀 거니까. 15번 문제 보시면 15번 문제의 식이 이렇게 돼 있거든. an 플러스 1이 있고 마이너스 2an이야. 그 다음에 자 여기가 an이 음수래.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 an 마이너스 2래. 그러면 사실 요거 식 딱 볼래? 위에 거 아래 것만 딱 비교해봐. 위에 거 보시면 an에다가 뭐 곱한 거예요? 마이너스 2 곱한 거죠. 등비죠. 그냥 등비수를 점화식 준 거거든? 그 다음에 밑에 거 봐봐. an에서 2를 빼. 이거 뭐야? 등차야. 그러니까 주어진 점화식은 굉장히 간단하다고요. 등비랑 등차 두 개 준 거거든. 여기까지 됐어. 자, 근데 봐봐. 이 정도까지가 이제 앞으로 연습하면서 관찰이 되면 되는데 an이 음수야. 여기 봐. 고개 들고. 자, 질문. an이 음수야? 예. 무조건 뭐야? 무조건 양수예요. 됐어요? 여기 고개 들고 보세요. 다시. 이거 보면서 느껴야 돼, 자꾸. an이 음수야. 얘 뭐야? 무조건 양수예요. 왜? 양수죠. 얘가 음수라면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다음 항이 나온 다음에 그럼 얘 무조건 양수라고. 됐니?
이걸 관찰하고 하라고. 그냥 무지성, 내가 무지성 대입이라는 말 쓰는데 그냥 무지성으로 아무 생각 없이 대입하는 애들이 있어요. 무지성 대입. 이거 안 좋아요. 그냥 냅다 깔아 1부터 대입하고 막 하거든? 그게 필요할 때가 있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때가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대입을 해버려. 그러면 시간은 시간대로 소비되고 아무런 규칙성도 없고 아무런 소득도 없는 거라고. 알았니? 그럼 얘는 숫자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냐? 봐봐. A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 2씩 뺀다며. 그럼 얘는 이런 뜻이라고. 자, 여기가 그냥 있어. 근데 여기가 A1이야. 근데 A1이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A1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고 그랬거든? 여기다 풀긴 할 건데. 됐니? 그럼 질문. A1이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요. 그럼 그 다음 항은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무조건 음수죠. 그죠? 무조건 음수예요. 그럼 이렇게 가는 거거든? 봐봐. 이게 X축. 0이야. 그럼 그 다음 항은 뭐란 얘기야? 음수란 얘기야. 됐니? 그럼 그 다음 항은 음수야. 그럼 그 다음 항이 음수인데 그럼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무조건 뭐가 된다고? 양수가 된다고.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네 번째 항인데요. 네 번째 항은 양수야, 음수야? 확인해 봐야죠. 왜? A3이 2보다 큰지 2보다 작은지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A3이 2보다 커. 그럼 A3이 2보다 크면 2를 빼줘도 여전히 뭐인 거야? 양수인 거죠. 근데 A3이 2보다 작아. 그럼 2를 빼주면 무조건 뭐가 돼? 음수가 되는 거지. 여기서 갈라지는 거라. 이해됐나요? 여기서 갈라진다고, 케이스가. 근데 이거를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과 그냥 숫자 대입해보면서 들어가는 거에서 차이가 난다고요. 아,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첫째 항이 요거네. 그럼 둘째 항은 무조건 음수네. 그럼 셋째 항은 요렇게 되는데 얘가 2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네 번째 항이 결정이 되겠구나. 이해됐어? 즉, 자, 요렇게 표시하면 돼. 양갈래길인 거야. 얘는 얘 아니면 얘인 거지. 이해됐나요? 얘는 얘 아니면 얘인 거거든?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이게 최종인데 결국 가지치기 형태로 갈 수밖에 없고 이 가지치기를 잘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내신에 나오는 고난도 점화식뿐만 아니라 수능에 나오는 4점짜리 점화식까지 결국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꼭 필기해놔. 첫 번째 문제를 딱 보면 가장 먼저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주기성 있는지 파악부터 하세요. 주기성 유무 파악.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구하는 거에 대해서 식을 보고 숫자의 흐름을 관찰해야 돼요. 자, 그리고 3단계 요거를 설명을 하나 빼먹었는데 뭐냐? 방향성을 결정해야 됩니다. 방향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방향 추론이 있고요. 하나는 역방향 추론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단계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가지치기에서 안 되는 거 제거해 나가는 거죠. 문제 조건에 맞지 않는 거 제거. 그래서 결론 남는 게 정답이다. 이 구조예요, 항상. 모든 점화식은.
알았니? 정리. 이게 머릿속에 딱 잡혀 있어야 돼. 내가 점화식 문제 풀 거야. 조금 난이도 있는 거야. 기본 공식으로 안 풀려. 축차 대입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 주기성 있는지부터 파악하고, 두 번째 숫자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처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그 다음 항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구나. 그 다음에 빼지면은 그 다음 항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되나요? 그 다음에 방향성인데, 이 방향성이라는 건 뭐냐? 문제에서 내가 결정을 이제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문제에서 힌트를 주거든. 자, 15번 문제 다시 한번 잠깐 볼까? 15번 문제 보시면 잘 봐. 문제에서 뭘 주냐? 이제 15번을 내가 풀어볼게. 잘 봐. 수열 A에는 1부터 A1 이 사이에 있는 친구를 주고요. 그 다음에 점화식 줬고요. 자, 거기 네모 A7이 마이너스 1이랍니다. 자, A7이 마이너스 1이랍니다. 되나요? 거기 네모 치시고 쓰세요. 시작점이에요. 그게 추론의 시작점입니다. A7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준 거야. 여러분한테. 자, 그러고 나서 구하는 거. 뭡니까? 동그라미. A1의 값을 구하래요. A1 동그라미. 자, 그럼 니네한테 뭐 줬어? 7번째 항 줬지? 그지? 너네가 구해야 되는 게 뭐니? 첫 번째 항이지. 그지? 그럼 나는 7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돼? 첫 번째 항으로 가야 돼.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역방향. 알겠나요? 7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으로 가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역방향. 그럼 반대로 니네한테 A3을 줬어. 그리고 나서 A7을 구하래. 그건 뭐야? 순방향. 알았죠? 근데 정말 최고 난도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는 둘 다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다르지만. 알았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정리하시고 여기까지가 점화식 이론 다예요. 자, 그래서 쌤이 마지막에 강조한 거 이거. 이거가 체화가 돼야 돼. 그래야 니네가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 때까지도 이걸 써먹을 수 있어. 그리고 뒤에 쌤이 기출문제도 다 넣어놨거든. 모의고사 최근 기출문제도. 보시면 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최고 난도 문제는 내가 하나만 넣어놨거든. 정말 최고 난도 문제가 맨 끝에 거야. 20번. 20번이 예전에 9평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진짜 최고 난도고,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그래도 여러분이가 연습해보면서 좀 할만하거든? 알았니? 오케이? 자, 그거를 쌤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실제 이제 사례들을 문제풀이 하면서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요거 정리 잘 해두시고요. 그 15번이 있을 겁니다. 15번 보이실 거예요. 예, 15번. 그거 잠깐 쉬는 시간에 한번 해봐봐. 알았지? 거기서부터 내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케이?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 갔다 오시고요. 네. 그리고 그 뭐야, 다음 주 토요일 날 3시에 여러분들 그 입시 설명회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 입시안이 4월 30일 날 발표가 됐거든. 2027 입시안이. 그래서 상위권 대학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기준으로 해서 쌤이 이제 정리해 가지고 자료랑 그 할 건데, 이제 크게 보면 일단 뭐 여러분들도 니네 입시니까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정시에서 내신이 들어가는 학교가 늘어났어요. 네, 정시에서 내신이 들어가는 학교가 늘어났어. 뭐 연대랑 서울대랑 고대가 작년까지 있었는데
이제 어디지? 중대랑 경희대랑 건대인가? 그쪽도 좀 확대가 됐거든. 왜 이제 물론 수능 100% 전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시를 500명을 뽑는다고 했어봐. 지금까지는 정시를 수능 100%로 50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30%는 이제는 내신까지 섞어서 뽑는 거. 나머지는 이제 수능 100%로 뽑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인원수가 줄겠죠. 인원수가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내신이 들어가는 정시 전형은 대체적으로 커트가 좀 낮아요. 실제 그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서울대나 고대가 이제 서울대는 전면이고 서울대는 수능 100%가 있구나. 수능 100%도 있긴 한데 그 교과 전형이 들어가는 거 이제 하게 되면 커트가 좀 낮아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큰 변화는 이제 연대 수리 논술인데, 연대가 지금 올해까지는 올해 고3 애들 보는 것까지는 수학만 보거든. 근데 내년부터는 과학 논술이 추가돼요. 다시 부활했어. 예전에 이제 수학과학을 봤었는데 다시 연대가 이제 과학 논술을 추가를 시키면서 이제 수학도 보고 과학도 봐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입시 전략이나 이런 거 좀 짤 때가 됐거든. 니네도 입시 전략 짜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교과 쪽이나 학종 쪽을 준비를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라고 하면 내신 관리 진짜 철저하게 잘 하시고, 그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수행평가 이런 것까지 다 종합을 해서 하셔야 되고, 반대로 논술이나 그다음에 수능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어차피 수학 같은 경우는 내신 대비 열심히 잘 하시면 그게 자연스럽게 수능 공부가 되면서, 동시에 이제 논술을 좀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범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대 같은 경우는 미적분 확통 기하가 다 출제가 되거든. 미적 확통 기하가 다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확통이랑 기하를 내가 아예 모르는 상황이면 미적을 선택하더라도 확통을 아예 모르면 이제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이나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쌤이 7월부터 겨울방학 1학기 말 끝나고 나서 여름방학 때 논술 준비하는 생각 있는 친구들 대상으로 수리논술 기초강좌를 특강으로 개설을 할 거거든. 그거는 이제 수리논술이 뭐고 어떻게 써야 되고 이제 답안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거는 7월부터 여름방학 때 그거는 이제 개설을 할 거라서 논술 쪽 관심 있는 친구들은 논술 미리 준비해 두면 좋으니까,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노선을 잡아서 내가 어느 파트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둘 거냐. 그러니까 논술 정시냐 아니면은 수시 학종이냐 교과냐 이런 식으로. 알았지? 그런 것들 정리를 좀 해드릴 거니까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웬만하면 가능하시면 여러분들도 와서 들으시면 도움이 돼요. 니네 일이야. 니네 일. 니네 입시. 니네 입시에 관련된 거니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니까 정리 잘 해두시고 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니네가 학교 들어가서 일일이 하나씩 찾으려면 너네 그 쌤이 말한 그 대입 전형 시행 계획 어디 있는지 알아? 아영씨 어디 있는지 알아? 응? 네가 만약에 연대를 가고 싶어. 그럼 연대 대입 전형 계획 어딘지 알아? 모르잖아, 니네. 그러니까 이거 학교별로 다 찾아봐야 된단 말이야. 그럼 되게 귀찮거든. 그래서 그거를 그런 수고를 덜어드리니까 꼭 잘 참석하시고 정리 잘 해두시고, 어느 정도 니네 마음속에서 정리는 해놔야 돼. 알았지? 그래야 공부가 이제 좀 밀도 있게 가니까. 자, 보겠습니다. 이제 15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15번은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은요, 갑니다. 수열 A에는 1부터 2 사이에 첫째 항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첫째 항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M 플러스 1은 두 개로 쪼개지는데 하나가 마이너스 2의 AN이고 그 다음에 AN 빼기 2다 라고 해서 AN이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A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이제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뭘 줬냐면 A7이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이에요 라고 줬어요. 자, 이걸 가지고 나는 A1의 값을 구하고 싶어요 라는 거지. 자, 이런 문제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여기서 이제 내가 가르쳐 드릴 건 뭐냐? 필기하자. 역추적입니다. 역추적을 쌤이 가르쳐 드릴게요. 역추적이 좀 잘 나오거든? 자, 역추적은 뭐냐? 말 그대로 내가 지금 문제에서 요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에서 이제 시작점, 기준점을 정해준 거지. 나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얘를 추론할 거다라는 거란 말이야. 됐니? 그러면 얘는 결국 A7이라는 걸 가지고 나는 A1으로 향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역방향 추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역추적할 때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식 정리부터 먼저 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점화식은 여기가 n 플러스 1이고 여기가 n이라는 거란 말이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A7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A7이 마이너스 1이면 여기다가 내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딱 집어넣는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A7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2A6이 마이너스 1일 때랑 AN 빼기 2가 마이너스 1일 때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거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막 이항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니네가 숫자를 계산을 할 때 혼동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먼저 정리를 하냐면 식을 정리하는 건데 요거 중요합니다. 변형을 해요. 얘를 변형하는데 어떻게 변형하냐? 자, 이렇게 해주면 돼. 주인공을 AN으로 바꾸는 거야. 됐니? 그럼 주인공을 AN으로 바꾸면 얘는 여기서부터 가볼게. 마이너스 2AN이 AN 플러스 1이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공을 AN으로 바꿨잖아. 그럼 얘를 넘겨.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A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AN은 똑같이 음수여야죠. 검증할 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AN 빼기 2가 AN 플러스 1인 거니까 나는 주인공을 AN으로 바꾼다 치면 얘를 넘기는 거니까 얘는 AN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2를 해주면 되겠구나. 요겁니다. 그래서 얘는 AN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라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 이제부터 추론을 할 건데 잘 봐. 가지치기 할게요. A7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A6은 이렇게 돼서 A6은 얘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 1을 딱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럼 훨씬 편하지, 계산하기가. 마이너스 1 집어넣고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 써주세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분의 1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 얼마예요? 1입니다. 되니? 자, 근데 안 되는 거 제껴줘야 돼. 뭐냐? 요게 나오려면 A6이 음수여야 되는데 양수네요? 안 되는구나 이거예요. 되니? 이렇게 지워주라고. 알았죠? 얘는 A6이 0보다 크거 나왔다. 오케이. 밑에 거니까. 돼요. 그럼 요거 하나 살아남았네.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A5로 가자. 이번에. 그럼 A5로 가면 다시 가지치기를 이렇게 해볼게. 그럼 A5는 여기다 1 집어넣고 여기다 1 집어넣어. 그럼 얘는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얘는 3이 될 거예요. 근데 얘 음수. 오케이. 맞고요. 얘도 양수. 오케이. 됩니다. 이젠 두 개 다 살아남은 거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A4로 가봅시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어.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3인데 위에 게 또 제거되겠네요. 양수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집어넣으세요. 3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얘는 얼마가 됩니까? 5 됩니다. 그럼 얘는 오케이. 둘 다 되네. 자, A3 가겠습니다. A3은요. 자, 다시 얘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4분의 3.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을 더하니까 2분의 7.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집어넣는데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되거든. 그럼 마이너스 집어넣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양수 나오니까 자, 위에 그냥 안 쓸게. 안 될 거야. 그죠? 양수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위에는. 그 다음에 여기는 2를 더하시면 얼마가 돼요? 2를 더하면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얘는 되죠.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7. 이렇게 가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A2. A2인데 여기도 봐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한 걸 위에다 써줄 건데 안 되겠지. 양수니까. 안 써도 돼. 2를 더해봐. 그럼 2를 더하면 얼마가 돼? 4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 마무리 해버릴게. A1입니다. 마이너스 8분의 5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예요? 4분의 10 에이? 3 이렇게 가는데 얘가 이거라며. 그지? 안 되네요. 둘 다 안 돼. 됐죠? 자, 얘도 그냥 하나만 쓸게요. 어차피 음수 곱하면은 음수 되는구나. 미안. 요렇게 가자. 네. 이렇게 가보시면 이 친구는 음수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7이죠?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얼마입니까? 이 친구는 2 더하시면 2분의 7에다가 더하니까 11? 그럼 여기서 또 하는데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곱하면 안 되니까 위에 거는 그냥 사라지고 2만 더해봐. 자, 2만 더하면 얼마예요? 4분의 1. 됐죠? 안 되네요. 1보다 안 큰. 얘 마이너스. 근데 마이너스 나오면 사실 안 되거든? 왜냐면 1보다 크니까. 안 쓸게. 얘 2 더하면 안 되네, 이것도. 안 되네. 다 지워주죠.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해줘야 된다라는 거. 위에는 다 안 되네. 여기까지는 다 지워버릴게요. 공간 없으니까 이거 다 안 되고. 자, 얘. 에이씨. 그러니까 저만식은 공간이 넓어. 풀이 과정 이게 대부분이. 수능 문제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제 칠판이라서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지에서는 이만큼 넓으니까 그냥 쭉쭉 쓰면 돼요. 자, 가볼게요. 2분의 1 하시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아니,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2 더하면 2분의 5.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양수 안 되니까 음수만 해보시는데 플러스 2 하면 되거든? 그럼 플러스 2 하면 얼마 나와? 4분의 7 나오네. 오케이. 되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정답 끝내버리셔도 돼요. 왜? 문제에서 A1의 값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답이 하나겠죠. 근데 A1의 값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끝까지 다 해줘야 돼. 그게 옆에 문제죠. 16번 문제. 됐나요? 근데 어쨌든 오케이. 얘가 됐으니까 그냥 정답은 여기다가 40 곱한 게 정답이라고 그랬으니까 70 해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는 당연히 뭐 하겠어? 안 될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알았죠?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그냥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가주시면 되는 거. 됐지? 자, 요게 역추적.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옆에 16번 보세요.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16번 갑니다. 첫째 항이 자연수 동그라미. 거기다가 색깔펜으로 메모해놔. 어떤 문제든 수열 문제에서 등차등비든 시그마든 점화식이든 수열 문제에서 자연수, 정수, 그 다음에 절대값 이런 애들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알겠나요? 자연수, 정수, 절대값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는 걸 늘 체크해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첫째 항이 자연수 동그라미 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여기에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다고. 체크하시고 그러고 나서 문제를 봤더니 봐봐. 어차피 역추적할 것 같거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버릴게 그냥. 봐봐. AN을 정리를 하면 이거 아니니?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써주세요. AN은 홀수, AN은 짝수. 자, 그리고 나서 A2랑 A4를 더한 게 40이 됐으면 좋겠대. 이게 됐니? 그러고 나서 A1을 구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면 이 친구는 잘 봐. 요렇게가 주어졌잖아. 그래서 얘는 순방향이랑 역방향을 다 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멀리 안 가죠. 멀리 안 가요. 왜냐면 2랑 4거든. 그럼 2랑 4를 가지고 나는 A1을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A2랑 A4를 기준점으로 잡고 그 다음에 A1만 찾아주면 되니까 한 번만 건너가면 되거든. 요런 것도 이제 관찰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잘 봐. A2를 쌤이 A라고 놓을게요. A2를. 괜찮아요? A2를 A라고 놓을게. 근데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생기는 거야. 알았어? 그럼 첫 번째. A2를 A라고 할 건데 홀수라고 해볼게요. 그럼 A2가 홀수면 잘 봐. A 그 다음 갈게요. 문제 있는 식 봐봐. 이건 순방향 추론해야 되니까 A3은 뭐냐라고 하면 얘는 A 플러스 1이지. 이게 A3. 근데 얘가 홀수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무슨 수야? 짝수네. 괜찮지? A3이야 이게? A3? A2, A3? 그죠? 자, 그럼 얘 짝수 됐죠? 그럼 짝수니까 A4 구해볼게요. A4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A 플러스 1이네.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하라는 거죠. 더해봐. 2분의 1. 잠깐만. 네, 2분의 3이라고 쓸게요. 2분의 3 A 더하기 1이요. 자, 이게 뭐라고요? 40이요. 그러면 얘 넘어가면 39고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39에다가 3분의 2 곱한 거죠? 그지? 그러면 39에다가 3분의 2 곱한 거니까 얼마야? 26이네. 여기까지 됐어? 됐니? 오케이? 자, A가 26 나왔어. 근데 우리 가정이 뭐였어? 홀수였네. 안 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두 번째 A2가 똑같이 A라고 놓는데 짝수라고 해봐. 그럼 이거 순방향 추론 바로 할게요. A 그 다음은 뭐겠어? 자,
됐어? 여기서 스톱. 여기까지 했어. 잘 봐. 이게 A3이죠. 그치? 그러면 얘가 짝수야, 홀수야, 아님 몰라? 몰라요. 예를 들어서 A가 6이라고 해봐. A가 6이면 2분의 1 하면 얼마야? 3이네? 홀수네? 근데 만약에 A가 4라고 해봐. 그럼 얘는 뭐야? 2가 되고 짝수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짝콜이 모른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케이스가 또 한 번 갈려요. 즉 2분의 1 A가 A3이 짝수인 거. 2분의 1 A가 홀수인 거. 그러면 얘가 짝수면 A4는 짝수니까 2분의 1 또 곱해주면 되는 거지. 4분의 1 A네요. 그리고요 얘가 홀수야. 그럼 A4는 여기다가 1 더하면 되니까 2분의 1 A 더하기 1이네요. 자, 그럼 생각. 여기다가 A2를 더해. 그럼 4분의 5 A인데 그게 40인 거지.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A2를 더해. 그럼 얘는 2분의 3 A 플러스 1인데 얘가 4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A가 얼마니? 라고 하면은 5로 나누고 4를 곱하면 되니까 8, 4, 32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아까 했던 거죠? 26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둘 다 짝수인 거 나와 안 나와? 오케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됐나요? 근데 조심해. 자, 여기까지 일단 됐지. 조심해. 잘 봐. 솔직히 내가 이제 실전적인 걸 좀 얘기하면, 이제 쌤의 시각으로 얘기를 하면 이거 두 개밖에 없거든. 그럼 이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도 짝수 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럼 A2가 결정된 거 아니야? 그럼 A2가 결정됐으니까 우리는 A1만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A1 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잘 봐. 이거 꼭 체크해야 돼. 이 문제는 큰 차이가 없을 텐데 이거 체크 안 해서 틀리는 문제가 가끔 나오거든. 잘 들어. 얘 A2지. 여기다 집어넣어봐. 이거 검증해야 돼. 이게 뭐였어 아까? 이게 뭐였어? A3이었잖아. 지금 나는 이 위에 줄은 A3이 짝수라는 가정으로 푼 거거든? 그래서 A2가 짝수인 게 나왔거든? 근데 니네가 이것만 생각하고 A2가 짝수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틀릴 수도 있어요. 검증해야 돼요 꼭. 잘 들어. 집어넣었을 때 짝수 나오지? 그럼 되는 거야. 근데 가끔 가다가 정말 어려운 문제는 이걸 집어넣었을 때 짝수가 아닐 때가 있어. 그럼 제거해줘야 돼. 알았죠? 내신에서 그 정도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진짜 그 고3이나 N수생들한테 내가 수업하면서 막 시대인재나 강대 어려운 사설 모의고사 풀 때 이런 거 가끔 나오거든? 자기가 다 풀어놓고 왜 틀린지 모르겠대. 그럼 이런 데서 틀린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검증 잘 하세요. 다시요. A가 A2니까 A2가 짝수인 건 괜찮아요. 근데요, 한 번쯤은 넣어보라고. 한 번쯤 넣어서 짝수 나오는지 확인. 하면 되는 거고 얘도 넣으면 홀수 나오죠. 오케이, 되는 거예요. 알았지? 가끔 안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마무리. 그럼 A2가 40인 거랑 A2가 뭐인 거야? 26인 거. 됐어?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대로 집어넣으세요. 여기다가 역추적 그대로 집어넣어. 그럼 40이랑 40 집어넣으면 얘는 뭐 나와? A1은 39 나오고 여기는 뭐 나와? 80 나오네. 둘 다 오케이죠? 홀수 되고 짝수 되고. 됐니? 그 다음에 이 친구 잠깐만, A1이 짝수 홀짝. 네, 됐죠?
그 다음에 26 집어넣으세요. 26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여기 25. 여기는 얼마야? 50 이렇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어. 아 40이 아니구나. 미쳤네. 32네. 미안. 왜 40이라고 적었지? 32. 그러면 미안해요. 쏘리. 수정할게. 31, 64. 네.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그럼 홀짝 되고요. 홀짝 되네요. 정답. 이거 4개 더하면 정답입니다. 알겠지? 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뭐가 틀렸나요? 답이 안 나오나? A2. 첫 번째 있잖아요. 아, 아예 그쪽 말고 맨 처음 홀수라고 했을 때. 네. 그때 2분의 3이 더하기 1이 맞아요. 2분의 3 A 더하기 아이고 씨 2분의 1이구나. 50. 잠이 덜 깼나? 여기부터 하자. 2분의 1이죠? 네. 그러면은 이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넘기면은 2분의 79인가요? 네. 2분의 79고 3 나눠 떨어지나? 안 떨어지네? 그러니까 안 되네요. 네, 일단 안 되네요. 어쨌든. 그리고 여기가 52죠? 네. 2배 하면? 네. 그럼 답 나오나요? 네. 이렇게 가야죠. 됐지? 자, 요거보다 업그레이드 버전이 몇 번이냐면 18번이거든? 여기다가 레퍼런스 해놔. 18번. 18번이 조금 더 어렵거든? 근데 똑같아. 문제 구조 똑같거든요? 다만 18번은 3의 배수야. 그럼 3의 배수란 얘기는 가능성이 몇 개야? 3개야. 세 갈래길이야 얘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연습해 보시고, 자, 얘까지 해서 일단 역추적을 좀 해봤어요. 역추적 요 정도가 수능 기준으로는 보면 그냥 필수. 내신 기준으로 보면은 고난도. 요 정도가. 수능 기준 고난도는 맨 끝에 있는 20번. 18번도 좀 어렵고. 18번이 경우가 좀 많으니까. 근데 이거 18번이 요 문제 푸는 거랑 똑같은데 얘는 홀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개만 보면 되는데 18번은 3의 배수니까 3개 봐야 된다는 거. 예, 그것만 늘어난 거. 그래서 18번 한번 연습해 보시고 17번을 잠깐 볼게요. 17번은 이제 좀 다른 문제. 다른 유형의 문제. 역추적은 요 정도까지 정리하고 17번 별표 하나 치시고 자, 17번 한번 해봐봐. 그러니까 문제가 뭘까? 뭘 물어보는 걸까? 한번 해봐봐. 얘는 이제 조금 다른 유형을 쌤이랑 좀 공부를 해볼게.
2-1분의 첫째 항 곱하기 2의 항의 개수. 자, 봅시다. 일단은 요거 좀 안내사항. 그 주간지 이제 다시 시작하는데 주간지 다음 주부터 1주차 외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매일 수학 같은 경우는 5월 7일부터 수요일부터 그 제가 단톡방 다시 파서 올려드릴 겁니다. 단톡방 다시 파서 올려드릴 거고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점화식 관련해서 기본, 그러니까 어려운 거 말고 기본 유형 과제 100문제 나갈 텐데 그 100문제는 다음 주 일요일까지 똑같이 매스플랫에다가 입력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매스플랫에 입력해 두시면 되고요. 자, 가볼게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쌤이 뭐 드릴 거냐면 그 이거는 숙제까지는 아닌데 다음 주부터 그 6평 여러분 모의고사 보잖아요. 6월달 모의고사 대비 자료 그냥 그 풀어보라고 앞부분. 시험 범위가 삼각함수까지거든. 시험 범위가 삼각함수까지라서 그거 한번 내가 풀어보라고 드릴 거니까 뭐 기출문제 이런 거야 뭐 많이 풀어봤을 거라서 기출 말고 약간 수능 스타일 문제 드릴 거니까 그것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요 문제를 딱 봤을 때 이제 좀 생각의 흐름 자체를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행동을 뭘 해야 되냐? 어떤 행동을 해주시면 좋냐? 일단 첫 번째, 절대값이 나왔죠? 그러면 절대값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안에 있는 친구가 양수냐 음수냐 나누는 게 기본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부호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하나 좀 옵션을 추가할게. 두 번째. 자, 뭐냐면 이거예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 풀 때는 잘 모르겠잖아, 니네가.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자,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가 생각해 볼게. 절대값 A1이 2라고 그랬거든. 그러면은 첫째 항이 2거나 마이너스 2 둘 중 하나란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나조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절대값 an 플러스 1은 2배의 절대값 an과 같습니다. 그럼 얘도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몇 가지씩 나온다는 얘기야? 두 가지씩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플러스 2an이거나 마이너스 2an이거나 이거잖아요. 그지? 그런데 문제에서는 나는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거든. 요걸 가지고 풀고 싶거든. 그럼 일로 와봐. 총 10개네. 그럼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두 가지 하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2의 10제곱해서 1024가지예요.
됐나요? 너무 많네요. 그죠? 아니 이걸 경우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럼 가볼게.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데 선생님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걸 단순하게 케이스 분류하면은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이럴 때는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하는 겁니다. 가장 극단적인 거. 무슨 얘기야? 전부 다 플러스일 때 혹은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가정하고 풀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거까지 좀 추가해 주시면 좋아요. 알겠나요? 즉 나는 처음에 생각을 할 때 이거를 처음부터 하나씩 얘가 A1이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일까 음수일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너무 많잖아 그럼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아예 처음 생각할 때부터 경우가 너무 많을 것 같아. 그러면 가장 쫙 양극단인 경우 뭐예요? 에브리바디 양수일 때랑 에브리바디 음수일 때 해보면 되는 거지. 그지?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의 또 하나 공부하실 게 결국은 이거예요. 이 문제는 숫자를 내가 써보면 결국 이거거든. 숫자 쓸게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5, 6, 7, 8, 9, 10까지거든요. 됐니? 그러면 나는 결국 뭐 해줄 거냐? 이 문제는 각 항에 뭘 결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부호를 결정해 줄 거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근데 그 부호를 결정하는 기준이 누가 된다는 거야? 바로 이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해볼 건데 여기서 공부 하나만 할 게 있어. 잘 봐, 얘들아. 자, 갑니다. 이거랑 이거를 비교해 보면 요거는 외우셔도 괜찮아? 많이 나오는 거니까 2의 1제곱부터 9제곱까지 더한 합과 2의 10제곱 얘의 단순 대소관계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커요? 이게 더 커요. 됐어요? 왜요? 라고 하면 등비수열 합공식 쓰면 얘가 뭐냐? 2의 10제곱 빼기 2예요. 빼기. 얘가. 됐어요? 됐니? 2의 10제곱 빼기 2라고 제가 등비수열 합공식 쓰면 2 빼기 1분의 첫째 항 2 곱하기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2의 9제곱 빼기 1 그럼 전개하면 2의 10제곱 빼기 2 그럼 2의 10제곱 빼기 2니까 2의 10제곱보다 어때? 작겠지.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얘가 만약에 양수라면 요 친구가 만약에 양수라면 앞에가 전부 음수여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한 건 무조건 양수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얘가 더 크잖아. 그럼 얘가 전부 다 음수여도 앞에 있는 9개가 전부 다 음수여도 2개를 더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고? 양수가 된다고. 합은. 근데 내가 원하는 합은 뭐야? 마이너스 14 음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아, 얘는 뭐여야 돼? 무조건 마이너스여야 되는구나 이거예요. 괜찮아요?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여야 돼요. 알겠니? 자, 그러면 얘 해볼게. 얘. 선생님 이제 얘를 결정할 거예요. 부호를 결정할 건데 얘가 마이너스여봐. 얘가 마이너스면 그냥 단순 계산해봐. 이거 마이너스 1024고 이거 마이너스 510이거든? 그럼 여기 다 플러스라고 해도 이 앞에 거 싹 다 플러스라고 해도 저 마이너스 14가 나올까? 아니요. 훨씬 더 큰 숫자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값으로. 됐니?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서 어차피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 똑같은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거는 2의 9제곱보다 마찬가지로 작다니까. 근데 얘도 음수인데 얘마저 음수야. 그러면
앞에가 전부 다 플러스여도 다 더했을 때 절대 마이너스 14라는 저 조그만 숫자가 나올 수가 없다고요. 이해됐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얘는 무조건 플러스예요. 됐니? 오케이? 그냥 단순 계산해봐. 아니 그냥 단순 헷갈리면 단순 계산해봐. 이거랑 이거야. 그럼 벌써 마이너스 1600 얼마잖아. 마이너스 1600 얼마잖아. 근데 앞에 거 싹 다 양수라고 해봐. 근데 앞에 거 싹 다 양수를 해봤자 얼마냐면 이거밖에 안 되거든. 됐니? 요거밖에 안 된다고. 그럼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1100 얼마 이렇게 되니까 다 더했을 때 절대 마이너스 14가 나올 수가 없죠. 알겠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얘가 마이너스 확정이고 얘는 플러스가 돼야 돼요. 무조건. 됐니?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잘 봐. 자,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야. 그럼 이거 비교해봐. 만약에 여기다 써줄게. 만약에 2부터 요까지가 계산하면 이거였죠. 됐니? 요거였잖아. 그럼 얘가 만약에 전부 양수라면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 an은 얼마니? 라고 하면 마이너스 2인 거예요. 얘가 음수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요렇게 가정이 들어가는 거라고. 이해됐어, 쌤말? 다시 앞에 게 전부 다 플러스라고 가정을 해. 얘는 마이너스고. 그럼 다 더하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2인 거야. 근데 나는 뭘 원하냐면 다조건에서 얘가 마이너스 14가 되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해서 누군가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음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 쌤말 이해돼서?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누군가는 음수가 돼야지만 원래 마이너스 2였던 게 합이 마이너스 14가 되겠구나.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찾냐? 부호 바꾸는 거니까 잘 보세요. 마이너스 12만큼 추가하면 되겠네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근데 잘 들어 얘들아. 요거. 자, 원래 2였어. 원래 2였던 걸 마이너스 2로 바꾸면 얼마만큼이 감소한 거야? 4만큼이 감소한 거야. 이거 조심해. 그지? 쉽게 말해서 이런 거야. 너네가 2억이 있었어. 너무 큰가? 2억이 있었어. 주식에 투자를 했어. 마이너스 2억이 됐어. 그럼 뭐야? 마이너스 4억 된 거 아니야. 그지? 됐니? 응. 알았지? 그럼 마이너스 4야. 그 다음에 얘 얼마니? 4죠, 4. 4를 마이너스 4로 바꾸면 마이너스 8만큼이 되네. 끝.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2죠. 됐어요? 오케이. 답 찾을게요. 결론. 얘 마이너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에브리바디 플러스 얘 마이너스. 끝. 정답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뭘 찾자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붙일게요. 요거 더하라는 거죠. 됐니? 그러면 등비수열 합공식 써가지고요. 이렇게 푸세요. 제발. 이것도 센스 있게 푸는 건데 이거 마이너스 2 따로 해가지고 계산하지 마시고 처음에 그냥 2라고 생각한 다음에 등비수열 합 구하신 다음에 빼기 4 하시면 됩니다. 알았지?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문제 정답은 얼마냐? 678이 나오면 됩니다. 알겠니? 오케이. 네, 요거 5개 다 더하면 정답은 6, 7, 8 요렇게 나와주시면 된다라는 거. 알겠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그래서 주로 이제 문제들 앞쪽에 이제 기본 문제들 필수 유형 요것도 이제 좀 연습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들 이런 것들 내가 좀 연습해봤고 특히나 그 역추적, 역추적 관련한 거랑 그다음에 17번 관련한 거 좀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0번인데 앞에 문제 이따가 좀 풀어볼 거고 20번인데 맨 마지막 문제. 요거는 사실 그냥 들어. 이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또 모의고사 기출 좋아하는 학교들은 내신에서도 요거 낼 수 있거든요. 내신에서도 요거 낼 수 있는데 이제 해설지 보시면 뒤에 쌤이 해설도 달아드렸으니까 해설지 보시면 20번에 뭐 그냥 대충 축약해서 쓰거든. 대충 축약해가지고 쓰고 얘 같은 경우도 뭐냐면 일단 우리 문제 오늘 많이 배워봤으니까 좀 정리를 해볼게. 절대값 A1이 1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점화식이 3개예요. 야, 점화식이 3개야. 그 점화식이 3개인데 A5 더하기 A6이 0이래. 네모. A5 더하기 A6이 0이다. 네모 치시고요. 그 다음에요.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AK가 0보다 크다. A1부터 A5까지 더한 건 항상 양수여야 되는구나. 라고 나와 있고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뭐 하라고 그랬냐면 A1의 값의 합을 구해라 라고 돼 있거든. 됐니? 어려워. 이거 어려운 거니까 그냥 아이디어 정도만 공부할게요. 잘 보세요. 잘 정리만 해놔. 나중에 한 번 더 다룰 거니까. 20번은 그냥 복습하는 정도. 이렇게도 점화식을 풀 수 있구나. 정도만 좀 인지를 하시고. 알았지? 근데 이제 해설지 설명이 빈약해. 앞에 왜 그런지가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이제 왜 그런지를 쌤이 설명을 해드릴 거고 앞에서 했던 거 있죠 지금 우리.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쌤이랑 공부한 것 중에 뭐 기본 문제는 이따가 풀면서 다시 한번 점검할 거야. 근데 앞에서 배웠던 거 특히 역추적 오늘 니네가 쌤 수업 듣고 점화식이 뭔지 점화식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점화식의 좀 4점짜리 문제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겠구나 좀 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역추적 정도까지만 역추적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정도까지만 어느 정도 마스터하셔도 오늘 수업의 성공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기본 문제는 내가 뽑아 드릴 거니까 내신 스타일 문제는 좀 충분히 풀어봐야 되고 알았지? 자, 근데 봐봐 20번은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야. 뭐냐면 그래프 해석이야. 이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좀 알아도 사고적 확장인데 자 볼게요. A5랑 A6을 더한 게 0이래. 요거부터 해보자. 문제에서. 자 그럼 생각 가능성 첫 번째 A5랑 A6을 더한 게 0이 되려면 첫 번째 가능성은 뭐예요? 둘 다 제로죠. 그죠? 0 더하기 0 하면 얼마예요? 제로. 됐니? 자, 두 번째. 둘의 뭐가 다른데? 부호 다르고 절대값 같다. 요거죠. 그치? 하나가 2고 하나가 마이너스이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어요? 아영씨? 이해됐어요? 자, 한번 보세요. 니네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를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2개 더해서 0 나오는 경우 중에 위에가 많았어? 아래가 많았어? 니네가 지금까지 어떤 문제든 굳이 점화식이 아니어도 2개를 더해서 0이래. 그럼 2개를 더해서 0 되는 경우가 둘 다 0인 경우랑 부호 다른 경우 중에 뭐가 더 많았어, 솔직히? 이런 식을 처음 보니? 태어나서 처음 봐? A랑 B랑 더했어. 그게 0이래. 그럼 A, B가 둘 다 0인 경우가 많아? 아니면 A, B가 둘 다 부호 다른 경우가 많아? 부호 다른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푼 문제는. 알겠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요. 이거 둘 다 0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냥 결론.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해설지의 설명이 빈약하기 때문에 니네가 해설지 봐도 모를 거거든. 그래서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요겁니다. 자, 그림 하나만 그릴게요. 보세요. 여러분들 그림 하나만 그립시다. 수열은 숫자의 흐름을 관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점화식은. 그래서 요거 요렇게 봐줄게. 잘 봐. 마이너스 1. 니네도 그려. 1. 그리고 1. 여기도 마이너스 1. 요렇게. 자,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릴 건데 잘 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맨 위에 거부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요 얘기를 안 했구나. 이게 AN이고 이게 AN 플러스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AN 플러스 1을 Y라고 생각하시고요. AN을 X라고 봐보세요. 1참수 그릴 거예요. 1참수. 그럼 1참수 그릴 건데 잘 봐.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 위에 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디야? 0이네. 등호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뭐냐? 이겁니다. 여기에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고 2분의 1까지인데 2AN이니까 AN을 X라고 생각하면 2X네요. 그치? 그럼 어디까지가? 요까지. 됐니? 자, 마무리. 이렇게 그려집니다. 요 그림 한번 그려봐. 됐니? 그러고 나서 잘 봐. 자, 만약에 A5가 음수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쌤이 요 X축에 해당되는 요거를 뭐라고 했어? AN축이라고 했죠? 그럼 AN축이니까 음수니까 뭐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이렇게. 됐니? 요 바깥에는 없겠죠. 요 바깥은 생길 수가 없죠. 이건 아니지. 됐어? 그럼 잘 봐. A5야. 그럼 딱 가서 나오는 함수값. 요거잖아. 함수값. 뭐예요 이게? 이 말인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야? A5가 음수라면 이 부분 볼래? 여기가 음수면 대응되는 함수값은 다 이거거든? 됐니? 그러면 얘가 음수면 요 x값이 요 위에 노란 선 위에 있으면 대응되는 y값 즉 다음항도 무조건 무슨 수가 되냐? 무조건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이해됐어?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자, A6이 음수지. 그럼 다시 도돌이표야. 일로 와. 그럼 다시 해서 또 음수야. 또 도돌이표야. 또 음수야. 또 음수야. 또 음수야. 이런 걸 개미지옥이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즉, 한 번 얘는 음수가 되면 절대로 양수로 갈 수가 없는 형태라는 거죠. 그걸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을 한 거예요. 즉, 결론이 뭐냐? 이 수열은 AN이 음수라면 무조건 AN 플러스 1도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0이 될 수는 있죠. 0이 될 수는 있다고. 알겠니? 왜? 예를 들어서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6이 되니까 마이너스 1 되니까 마이너스 1 들어가면 0이잖아. 0은 될 수 있어. 근데 마찬가지로 AN이 양수잖아? 그럼 AN이 양수라면 그 다음 항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의외로 이런 구조의 수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쌤은 개미지옥 수열이라고 불러요. 내가 붙인 이름이야. 개미지옥. 빠지면 빠질수록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즉, 한 번 음수가 돼버리면 절대로 양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결론. 이게 0이잖아. 근데 이게 0이려면 둘 중 하나라고 했잖아. 둘 다 0이거나 부호가 다르거나. 근데 부호가 다른 건 절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얘도 0이고 얘도 0이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조건 하나 더 있었잖아. 뭐야? A1, A2, A3, A4, A5. 이게 뭐라고요? 양수라고요. 됐니? 그럼 이게 양수거든? 그럼 이게 양수가 되려면 절대로 뭐는 안 돼?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왜? 한 번 음수가 나오면 에브리바디 음수가 된다는 뜻이니까 얘는. 그러니까 전부 다 양수구나 이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게 좋냐? 자, 니네가 답답했을 거야.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도 보일 거야. 오늘 공부를 했으니까. 식이 몇 개야? 3개지. 그럼 식이 3개인데 나는 뭐 해야 돼? 역추적해야 돼. 왜? AO가 0인 거 알았거든. 여기 보세요. AO가 0인 거 알았거든요. 맞아요? 그럼 AO가 0인 거 알았는데 나는 뭐 찾으래? 문제에서. A1 찾으라고 그랬거든. 그럼 역추적하는 거지. 이제 보이죠? 근데 갈래길이 몇 개인 거야, 얘는. 그냥 식만 딱 봤을 때 3개잖아. 야, 우리 2개 할 때만 해도 아까 15번 문제 풀 때 2개 할 때만 해도 어땠어? 아유, 거지 같았거든. 근데 3개가 나와. 야, 그럼 3갈래길이야. 근데요. 이걸 니네가 이해했잖아? 됐니? 그럼 니네가 갈래길 찾을 때 이 수열은 여기만 보는 거잖아. 즉 이것만 보면 돼. 그건 무슨 얘기냐? 니네가 A5가 0부터 시작하잖아? 그럼 역추적할 거 아니니? 근데 음수일 때는 거기 위에 3개 중에 음수일 때는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가지치기를 하면서 가다가 음수가 나오잖아? 그럼 탈락이야. 걔는 무조건 탈락이야. 절대 음수가 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훨씬 더 계산하기가 편해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음수 나오면 탈락이야. 알았지? 요렇게 해석하는 거. 근데 이걸 떠올리는 게 매우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들으면 쉽죠. 그렇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그러네. 근데 이 생각을 떠올리는 게 당연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출이 됐던 거니까 알아두시라고. 알았지? 이런 수열의 구조도 있구나. 아, 모든 항이 음수이네. 모든 항이 양수이네. 알겠죠? 오케이? 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면 웬만하면 이제 정말 이제 난이도 있는 것까지 우리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본 거고, 이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런 걸 계속 꾸준히 연습해야 여러분들이 늘어요. 그러니까 이제 쌤 수업 듣고 나서 이제 수업 듣고는 그래도 좀 해볼 만한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니네가 시험장에 가가지고 빠르게 생각해내서 빠르게 푸는 게 중요한 거지.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꾸준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쌤이 일부러 처음에 요거를 설명을 한 거예요. 알았죠? 이 부분부터. 왜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부터. 알았죠? 오케이? 네. 정리하시고,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그 문제 좀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볼게요.